아, 아, 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 저는 이제 날짜는 조금 이제 저번에 썼던 건데 저번에 실제 강의를 하면서 이제 부족했던 강의 자료 같은 거나 피드백 받은 거 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최종 수정 날짜가 1월 26일 저번에 세미나 했던 날짜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최종본으로 픽스를 잡고 이제 계속 이 강의 자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는 오늘 AI 스피커를 이용한 로라 모듈 제어 이제 세미나를 맡게 된 저는 박형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우선 이제 오셨으니까 근데 여기가 되게 찾아오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기는 처음인데 조금 간판도 없고 힘들더라고요. 아, 그거는 제가 서버를 꺼놨어요. 이 앞에 이제 첫 페이지를 찍어 보셨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제 졸업 논문 주제였어요. 제 졸업 논문 주제로 제가 이걸 해본 건데 어, QR 코드는 조금 이제 뭔가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선 로라도 많이 모르고 AI 스피커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 QR 코드 들어가면 사실 이제 제가 만든 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이 만든 페이지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우선 지금은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소개 먼저부터 올리면 사진이 조금 안 어울리는데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할 당시는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생겼었으면 저의 이름은 이제 박형준이라고 하고요. 어 저는 경희대 컴퓨터공학과 학부 졸업하고 저는 지금은 이제 동대학에서 경희대학교 저는 이제 자연어 처리인데 통계 기반이 아닌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는 그 연구실에 지금 석사 연구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발한 지는 12년부터 해서 올해로 7년 차 들어가는 개발자 정도고요. 프리랜서로 전향을 한 지는 14년부터 제가 프리랜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같은 거는 제가 한 번이라도 일했거나 그냥 하는 건데 저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재능 기부 사이트도 되게 많이 활발하게 했고요. 그래서 외주도 되게 많이 했고 인프런이나 크몬 같은데 레슨 탭이나 뭐 파이썬 업무 자동화 이런 식으로 강의도 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건 저는 이제 웹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이나 데이터 마이닝 하는 백엔드 엔진 개발자고 이제 그 업무는 뭐냐면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제 웹에 있는 정보를 긁고 와서 제쪽 DB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크롤러를 만드는 개발자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14년도에 창업을 했던 회사인데 여기 부알라라는 앱을 하나 만들고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창업에 실현을 한번 해보고 이제 다른 거 가서 그냥 저 맨 오른쪽은 이제 다 인턴했던 회사들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점심시간 포함해서 7시간 아마 내일도 7시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볼 사람들이신데 각자 짧게 자기소개 한마디씩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 무리한 부탁이었나요, 제가? 그렇게요? 혹시 좀 신원을 밝히시면 안 되시는 분은 패스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네, 간단하게 인사 겸 해서 어디서 오셨는지까지만 말씀해 주시면. 아, 아. 좀 소개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더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번 세미나부는 보통 이런
전공자나 통신 관련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제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사실 없고, 저번이나 저저번 생각해 보면 되게 메이커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본업은 게임 개발자인데 자기가 아두이노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해서 그냥 만들고 싶어서 왔다. 보통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사실 좀 전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좀 이렇게 숨게 되는데, 저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초를 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하드웨어 개발자도 아니고 아두이노를 오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아시다시피 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많이 했고 그런 쪽으로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어떤 시제품까지 정확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로라랑 로라 모듈이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을 하는 과정을 제가 어떻게 검증을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AI 스피커를 붙이는 거고, 그 AI 스피커를 사실 하나 만드는데 제가 7시간 만에 세미나로 그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간략하게 음성에서 이제 텍스트로 추출하는 거를 STT라고 하면은, STT 모듈은 구글 API를 쓸 거고, 거기에서 써서 자연어 처리를 하는 과정은 사실 한글 자연어 처리가 제가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분야고, 제 이제 석사 2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 분야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도 한글 자연어 처리에 사실 자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키트식으로 받아서 쓰면은 자기 걸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되게 자연어 처리도 바보 같지만 좀 쉽게 짜놨어요. 이런 식으로 했고, 로라 통신도 시켜놓고 이제 제가 게이트웨이랑 노드만 나눠서 했을 뿐이지, 저는 사실 이제 아이디어랑 이렇게도 만약 로라 통신을 하면 이렇게도 쓰실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조금 제가 만든 걸 이미 만들어 보고 이미 뭔가 삽질을 한 거를 공유한다고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혹시 그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강의하시는 분 아니세요? 맞죠? 제가 그때 뵌 거 같은데 어디서 저 뒷분이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저보다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은 사실 아이디어를 맨 처음 만들 때 이거는 이제 특허 비슷하게 하나 신청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특허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맨 처음 아이디어 구상할 때 생각한 그냥 흐름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학생 발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려는 문제는, 저도 이제 뭐지, 홈 자동화,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스위치나 전등이나 뭐 가전기구나 자동화할 수 있는 홈 오토메이션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 부품 하나하나 뭔가 사는 모듈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요. 그래서 이것도 비싼데 심지어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만들기 전에 착안을 받은 게 스위처라는 그게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스위처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없는데 이제 전등을 끄는 스위치 위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블루투스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ON을 누르면은 꺼지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근데 이게 불편해요. 불편한 점 한 가지가 1구 스위치는 1구 스위처를 사야 되고 2구짜리는 2구 스위처를 사야 돼요. 근데 3구나 4구는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너무 딱 만들어져 있는 것 같고 옮길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뭔가 또 심지어 비싸요. 1구짜리가 아마 제가 알기로 5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 자동하게 위해서 5만 원인데 심지어 충전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붙여놓고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떼서 또 충전을 하고 다시 붙여야 돼요. 되게 번거로운데 비싸고 내가 바꾸지도 못하는 이 세 가지를 조금 바꿔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제 제품은 바꿀 수 있게 뭔가 좀 나름 저렴하고 좀 뭔가 유동적으로 붙일 수 있게 어떻게 해보지? 그리고 또 한 번 붙이면 좀 오래 쓸 수 있는 게 보통 전력 문제인데 어떻게 저전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걸 해서, 비싸다는 보통 그냥 DIY로 바꾸고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건 이걸 오픈소스로 구현을 하면 솔직히 이제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고,
이제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라는 문제점도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분이 이제 블루투스 모듈만 썼어요. 근데 이게 통신거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IoT망 쓰거나 아니면 그냥 집안에 있는 공유기 연결을 해서 게이트웨이 식으로 구성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문제로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딱 이거 만들기 전까지만 해는 저도 로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로라가 뭔지 아시는 분 알고 계시나요? 딱 제가 이제 곧 쓸 모듈 하나, 지금 보이시는 게 좀 멀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계속 쓰실 로라 실드 모델인데, 혹시 딱 이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는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기서 로라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뭐 로라 로라 하는데, 로라라는 뭘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1년 전에는 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는 저것도 로라라고, 여기에 보이는 이것도 로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로라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해선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리면, 이거는 로라 실드예요. 실드. 보통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나 이렇게 하드웨어 인베디드 킷 하시는 분의 뒤에 실드가 붙은 건 뭐냐면, 다른 데 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럼 로라 실드는 뭐냐면, 아두이노에 붙이기 위해서 로라 모듈을 아두이노에 붙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로라라는 건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통신 모듈, 이거 딱 하나만 로라 모듈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서 로라라는 건 롱 레인지의 통신의 약자로, 그냥 통신망 이름이거든요. 저희가 쓰는 3G, 2G, 5G처럼 이렇게 해도 자기가 자기 나름 조금 정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의 정확한 건 제가 다음 장에 알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제 거를 하기 위해서는 아두이노도 필요했고, IoT 망을 쓸 거니까 IoT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 칩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라를 찾은 거고, 그래서 뭔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얘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사실 키보드로 내릴 수도 있는데 조금 키보드로 내리면 너무 접근성이 떨어졌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사는 집이 복층이에요. 근데 복층인데 그냥 2층에서 간단하게 그냥 뭐 1층 불 꺼줘라고 말을 하면 누가 꺼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걸 키보드로 또 칠 수는 없고 해서 AI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 3개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검증 같은 건 저희가 이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혹시 이렇게도 만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사실 좀 난이도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릴레이 같은 모듈을 중간에 써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이거는 가전에 쓰는 220V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로라보다는 여기 아두이노, 여기 있는 이 아두이노가 낼 수 있는 전력은 거의 5V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220V와 5V를 이렇게 좀 중간에서 제어해주는 릴레이 모드를 깔아서 저렇게도 제어를 하실 수 있어요. 저렇게를 제어를 하시면,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선 이 작업이 되게 위험합니다. 저도 감전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이 작업 자체가 위험할 뿐더러, 이거는 한번 저렇게 자르면 사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되돌리기가 되게 힘드시죠. 보통 뭐 전기 피복 작업 할 줄 아시는 분이 아니면 되게 좀 힘들고,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스위처라는 모듈인데,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인데 사실상은 블루투스 모듈 써서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저렇게 붙이면은 진짜 이렇게 생기긴 했는데, 이런 거를 스위치에 붙이면 여기서 이제 얘가 이렇게 뭐 막대기가 하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압력으로 누르는 식으로 이렇게 끄는 건데, 선행 기술이 이런 게 있어서 특허도 조사해보고 해봤는데, 우선 제가 쓸 당시에만 해도 유사 항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특허를 도전을 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포지션은 이거였거든요. IoT랑 메이커랑 스위치, 아두이노가 있는데, 제가 쓰는 건 IoT망이니까 우선 무선 넷하고 와이파이는 다 뺐어요.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사 항목이 딱히 없었어요. 일본에서 뭔가 비슷한 건 있었는데 많이 없어서 제가 시도를 하게 된 거고,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을 제가 이제 우선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응답 속도는 비슷한데 배터리 유지 기간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이런 DIY 스위치는 저거 9V짜리 저 건전지 쓰는데 보통 10일에서 7일 정도면 다 소모되고, 예, 스위처 같은 경우는 충전 풀로 해도 3일밖에 안 가더라고요. 그렇고 제가 만든 거는 제가 2달 동안 켜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우선 2주 동안 계속 켜놔봤어요. 2주 동안 계속 켜놔봤는데 아마 4분의 1 정도의 전력이 없어졌거든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은 곱하기 4 해가지고 2달 정도면 AA 건전지 4개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쓴 로라 모듈은 사실 이걸 보면은 얘 전력보다는 아두이노 전력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만 딱 따져서 이제 얘 소비 전력으로 보면 사실 2달보다는 더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PCB판을 나중에 상용화를 하실 때는 아두이노 진짜 이렇게 좀 크신 거 여기에 로라 실드 올려서 파실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불필요한 부분 다 빼면은 사실 소비 전력은 저기보다 더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우선 2구짜리 기준으로 단가를 했었을 때 사실 저거 DIY 스위치가 제일 싸긴 해요. 없어 보이긴 한데 되게 싸고 만드시는데 감전당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2만 원인데 스위처는 2구짜리가 보통 7만 원대예요. 이건 7만 원대고,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거는 백홀이라고 써져 있는데 통신 언어로 그냥 게이트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관리를 하는 게이트웨이가 한 대가 3만 원이고 이제 실제 스위치를 끄는 부분 노드가 보통 1만 원대예요. 그러면은 지금 초기 비용은 비쌀 수도 있는데 집안에 여러 군데를 붙이신다 생각을 하시면 게이트웨이는 한 대만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3만 원 설치하고 그냥 전구 하나에 이제 1만 원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따지시면 스위처 여러 개 사는 것보다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서 이제 QFD도 나름 해보고 이제 시장 포지셔닝도 정해서 이거를 상용화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 다이어그램도 그려서 소프트웨어 디자인도 해서 이대로 짰어요. 마이크에서 입력을 받으면 들어가지고 커맨드 이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게 이제 게이트웨이한테 가서 게이트웨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노드들한테 명령을 내려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데 노드는 이제 뭐가 있냐면 자기만의 아이디 값이 있어서 자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노드들한테만 이렇게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런 거는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처럼 방금 제가 말로 말씀드린 그 흐름, 그거를 나름 이제 함수별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했고요. 이제 나름 수익 타겟층도 정해봤어요. 코딩은 잘하시는데 투자 가능하실 만한 시간이 많으시면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제가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전체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 이제 API를 호출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값을 매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 코딩을 잘하시는데 투자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시간 절약 대식에 키트로 조립하게 키트로 팔면 되고, 코딩은 못 하시는데 투자 가능 시간 많으시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제품 제작 강의 이런 거 쪽을 노려도 될 것 같고, 코딩은 못 하시는데 투자 가능 시간도 없으시면 완제품을 구입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만 했어요. 생각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같은 건 지금 이거를 만드신 분이 이제 코드주 장병남 대표님이신데 제가 이제 만든 제작자한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기획 중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니까 대표님이 이런 거 되게 너무 고마운 것 같다고 해서 계속 밀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제가 딱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 졸업 논문 맨 처음 시작할 때 로라 세미나를 들으러 저도 여기 똑같이 왔습니다. 지캠프에.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똑같이 와가지고 제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기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아이디어 내고 나름 검증해보고 구현을 해봐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 설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구현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 간트 차트대로 진짜 진행을 했고요, 나름.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뭐냐면, 여기는 이제 로라 실제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이 통신 모듈을 이루고 있는 이제 레이어 층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아래 맨 처음 주파수 대역이에요. 지금 보시면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나 보통 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저희 나라는 제가 알기로 890에서 900메가헤르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다 정해져 있어요. 뭐 아시아 거는 표준이 430이거나, 그래서 방금 이제 저쪽 말씀하시기를 로라 모듈을 사셨는데 못 붙였다라고 하셨죠. 그게 각 모듈마다 주파수 대역이 실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로라 모듈이라고 해서 얘랑 쟤가 통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쓰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 지금 보이시는 딱 이 주파수 대역은 아마 880에서 900까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이 비면허 대역이다 보니까 비면허 대역은 좀 간략하게 특징을 말을 하면은 신호를 독점하시면 안 되거든요. 신호를 독점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 기준은 5ms예요. 1000분의 5초죠. 1000분의 5초의 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는데 5ms의 텀이 있어야 되지,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무한 루프를 짜셔서 타임 딜레이 없이 계속 보내시면 독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 ABC는 이제 얼마나 내가 빠르게 보내냐, 얼마나 신호가 강하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맥 어드레스랑 어플리케이션을 올려서 쓴다, 이게 추천하는 피지컬 레이어고, 실제로 너가 이제 로라로 네트워크를 짰을 때 이런 아키텍처를 짜라라는 게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서 제가 번호를 매겨놨는데, 쉽게 따지면 이제 여기거든요. 너가 이제 로라 1 같은 거를 쓰려면은 게이트웨이를 하나 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드웨어 이제 어브스트랙트 레이어라고 해서 하드웨어 추상화 단계 해서 SPI나 USB 같은 거는 이제 아실 거고, 이제 결국 이제 뭐냐면 게이트웨이가 중간에 있어서 이거가 이제 노드거든요. 실제 동작하는 부분. 중간에 너가 이제 게이트웨이랑 노드를 이렇게 통신을 해가지고 이 게이트웨이가 3G나 와이파이로 어떤 서버에 연결을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다라고 제안을 하는 그림이에요. 제가 저 그림 분석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를 뭐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로라를 제대로 하고 있는 로라 얼라이먼트라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에 맞춰서 제가 구현을 하려고 방금 그 1번이라고 썼던 게이트웨이는 위모스 D1 보드 써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이제 무슨 모듈이냐면 아두이노에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된 보드예요. 그거를 이제 위모스 D1이라고 하고, 여기에 로라 실드를 올려서 게이트웨이인데 이제 게이트웨이 주파수 대역이 로라 주파수 대역대로 쏠 수 있게 만든 부분이고, 실제로 동작하는 노드 부분은 아두이노에 로라 실드 올려서 로라 신호 받을 수 있게 하고, 얘 동작은 서브 모터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AI 스피커 같은 경우는 파이썬 3버전하고 구글 어시스턴트의 STT 라이브러리를 썼어요. STT가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 해서 말을 텍스트로 바꿔주는 API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써서 했고, 실제로 만든 코드는 윈도우랑 리눅스랑 제 거 가지고 있는 맥까지 구동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통 참가 공지문에 써놨을 텐데 노트북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잭만 있으시면 돼요. 마이크는 지원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예상 플로우고, 내부에서는 이렇게 AI 스피커로 말하되 외부에서는 게이트웨이에 웹서버 하나 띄워서 웹으로 저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누르면 실제 게이트웨이한테 명령이 되게끔 또 실제로 짜놨습니다. 이것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라는 거고,
버전 관리는 실제로 기수로 했고 이제 로고나 아이디어 같은 건 실제로 그냥 제품은 상용화까지는 안 했는데 만들기만 해봤어요. 그래서 IoT 메이커 키트라서 IMK를 써서 했고 얘가 채택이 돼서 제품도 나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게이트웨이 뭔가 지금 보시면 뭔가 이렇게 팔기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얘를 조금 이쁘게 만들어 보자 해서 이 뚜껑을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 만들어 봤는데 뚜껑이 안 닫히더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움푹 들어가고 좀 큰 모양으로 했는데 저는 좀 규격을 잘 맞췄는데 3D 프린터가 잘못됐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포질을 처음으로 해서 한번 넣어봤고 그래서 만든 게 실제 이 제품이에요.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했고 이거는 그냥 다른 하드보드지 같은 걸로 디자인했을 때 이렇게 했고 실제로 이것도 해봤는데 네 3D 프린터로 한 걸로 최종 결정을 했고요. 데모는 혹시 이거는 그 QR코드 찍으시면 이 슬라이드 맨 앞장에 QR코드 같은 게 있는데 QR코드 찍으면 이런 페이지가 보여요. 어떻게 써라 난 했는데 이거는 지금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연 영상은 한 번도 안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못 봤나요? 네. 이게 시연 영상인데 되게 좀 부끄럽게 녹음을 했는데 실제 동작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자막이 안 들리는데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부분은 이렇게 2층 전등 켜줘라고 하면 쟤한테 명령이 돼서 이제 저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손으로 붙이고 있지만 저 붙이는 부분도 어떻게 이쁘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결국 실패해서 그냥 들고 왔어요. 이 서브모터 저런 식으로만 붙여서 쓰시면은 사실 어디에도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거는 이제 수평 운동인데 이거를 수직 상하 운동으로만 바꾸시면은 컴퓨터 전원도 켜실 수 있어요. 어차피 버튼 누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버튼 누르는 거나 이거를 멀티탭에 붙이면 멀티탭도 끄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샤오미 스마트 멀티탭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멀티탭을 똑똑하게 만들면은 멀티탭하고 연결된 전원에 모두 있는 기계들이 똑똑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구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중에 제일 가장 대표적인 스위치를 구현을 한 거고요. 네. 우선은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건 이렇게 하고 우선 강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50분 하고 10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혹시 방금 들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진짜 자유롭게 쉬는 시간에 언제든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잠깐 10분 쉬고 제가 이제 11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조금 소리가 시끄러워서 여쭤봤는데 CNC 가공 중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강의 자료 같은 거나 코드 같은 건 미리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마다 조금 진행하시는 속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저번 보니까 먼저 진행하신 분은 되게 심심해 하시는 분도 있고 못 따라가시는 분은 이제 내가 네. 그 뭐 엎으신 거예요? 또 저렇게 한 명의 노트북이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좀 못 따라 천천히 가시는 분들은 내가 못했는데 이제 못하면 어떠지?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GitHub 링크를 써놨습니다. 이제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 이 GitHub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보여요. 제 실제 기시고 해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로라 AI 스피커 세미나라는 레퍼지토리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소는 이거고요. 혹시 이제 색깔을 github.com 디벨로퍼 할 때 dev 하고 형입니다. 혹시 못 들어가시는 분이나 다운로드 하는데 힘드신 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도 돼요. 주소는 이거고 제가 페이지 들어간 걸로 하면 이런 페이지 실제로 나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주소랑 똑같고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다음을 진행을 할 건데 여기에 보시면 폴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레퍼지토리에도 여기 보시면 설명은 있어요. 각 폴더가 어떤 거를 의미를 하고 각 코드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설명은 여기 GitHub 페이지에도 있고 참조하실 만한 제가 이제 PDF나 이런 것들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PPT 쪽을 가보시면은 환경 설정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PDF를 열어보시면 대개 한 65장 정도짜리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통틀어서 내일까지 하실 작업을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빨리 하시면 좋긴 한데 저는 이 환경 설정을 하려고 보통 2주를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름 70장으로 요약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보시라고 하는데 저저번 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컴퓨터는 똑같이 하면 그대로 잘 되는데 어떤 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도 3가지, 4대 정도 컴퓨터로 실행을 해보고 나왔던 모든 오류 해결하면서 다 써놨긴 했는데 그래도 만약 따라 했는데 안 되면 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설정을 보시고 오늘 하루는 주구장창 환경 설정을 하시고 환경 설정이 잘 됐는지 마지막에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파이썬 코드만 돌려보시고 아 이게 파이썬이구나 하고 알고 가셔야 다음 날에는 이제 파이썬 코드도 조금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 설정 다 하시고 파이썬으로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재밌는 거를 몇 개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이제 내일은 내일 하루 주구장창 로라만 합니다. 내일은 아두이노 코드만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오늘 하신 거 그리고 내일 하신 거 다 합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약하면 오늘은 파이썬 AI 스피커 부분 주구장창 하고 내일은 로라만 진짜 주구장창 하고 끝나기 1시간 반, 2시간 전에 이제 지금까지 하신 거 다 합치시면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 설정을 하실 거예요. 다 되신 분은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하고 계셔도 돼요. 네? 어디요? 어디? 아, 아. 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순서는 파이썬 설치하시고 패키지 설치하시고 이제 구글 API 쓸 거니까 SDK 설정하시고 이제 위모스 D1 보드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 목표예요.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조금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사실 제가 이렇게 막 이거 다 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보단 제 슬라이드를 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단위별로 알려드릴게요. 파이썬하고 패키지 설치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 끝까지 구글 SDK 전까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시는데 막히시는 게 있으면 언제나 불러주셔도 돼요. 이게 그래서 혹시 저번 강의 영상 올라온 거 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마이크를 들고 말하는 시간보다 제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들어보셨자 사실 소용이 없어요. 저는 보통 한 명씩 가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다가 모르시는 거는 하시면 되고 손 드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파이썬 버전은 제가 여기도 써놨는데 3.7만 아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3.6 버전으로 쓸 건데 그 이유는 파이썬 버전 같은 걸 보시면 지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세 자리예요. 맨 앞에 3.6.8, 뭐 3.7.2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운데는 파이썬 인터프리터 버전이고 중간에는 이제 이거의 메이저 버전인데 D는 이제 이 메이저 버전이 몇 번째 업그레이드 됐는데 예를 들면 3.7.1은 3.7 버전을 첫 번째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버전이 업되면 뭐가 문제냐면 패키지가 호환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최신에 나온 게 사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호환이 안 되는 것도 많고 아직 패키지가 못 따라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리눅스도 뭔가 버전이 LTS 버전이 있듯이 3.6.8 버전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네모칸을 쳐놨습니다. 그리고 자, 패키지 설치하실 때 여기가 가장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 코 NL 파일하고 이게 뭐냐면 앞에 KO에서 코리안 해서 한글 NLP가 이제 자연어 처리입니다. 한글 자연어 처리하는 패키지인데 이거 까시는 게 되게 험난하실 거예요. 그냥 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 그냥 되시면은 아마 컴퓨터에 JDK랑 그런 게 다 깔려 있으실 분들이고 이게 JDK를 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 아래 조그맣게 제가 링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사실 이 패키지는 저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만 안 돼요. 그래서 저기를 들어가서 직접 순서 맞춰서 따라서 하시어야 여기가 아마 통과가 되실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다 했는데 시뿔뿔 SDK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여기가 나시는 분들은 저기 들어가셔서 SDK를 설치하시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다 깔았는데 결국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또 이유도 제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시고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하라는 것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패키지 설치만 마무리 해보실게요. 자, 패키지 설치 다 돼서 자신 있다 싶으신 분은 코드 쪽에 보시면 AI 스피커 바이 커맨드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네, 여기 코드에 보시면 AI 스피커를 이제 커맨드로 내가 키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행시키셔서 잘 되시면 성공하신 거예요. 패키지 설치는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파이썬 코드 실행하시는 거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지금 맥이라서 여기에서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이 파일이나 아니면 뭐 이런 MISE.py 파일을 실행하고 싶으시면 윈도우 기준으로는 아마 여기 폴더의 빈 화면에 커서를 두시고 아마 Shift 누르시고 우클릭을 해보시면은 여기서 파워셀 열기 그런 게 아마 뜨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파이셀이. 저는 이렇게 터미널로 들어간 거고요. 혹시 그게 싫으시면은 이제 CD 명령어로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시면 여기 오른쪽이 지금 이 터미널이 가리키고 있는 경로거든요. 여기서 저 폴더를 찾아서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 명령어는 이제 이렇게 여기 커맨드 디렉토리 하고 내가 움직일 폴더 이름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이게 힘드시면 그냥 폴더에서 Shift 우클릭 하시고 파워셀 명령창 여기서 열기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커맨드 창이 떴으면 이제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실 거면 파이썬이라는 키워드를 넣으시고 파일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쓰시면 만약 잘 됐으면 아무 오류창 없이 이게 잘 돌아가서 이렇게 결과물이 뜹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미세먼지 알림 봇 같은 거 만들 때 제가 알려드릴 소스 코드인데, 그냥 이렇게 실행하시면 돼요. 혹시 이거 설명 모르겠으신 분은 손 들으셔도 돼요. 아, 아. 자, 다들 너무 열심히 하신데 중간에 점검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제 AI 스피커 바이 커맨드까지 다 돌리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한 명, 두 명, 세 분, 세 분 계신데 저 이제 벌써 점심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보통 점심 시간 주시면 안 쉬시고 계속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쉬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기 이제 준비한 거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닌데 저 뒤에 김밥이 왔대요. 그래서 원래는 18명 오기로 기획이 됐는데 보통 10분밖에 안 오셨으니까 되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개씩 드셔도 상관없으시죠. 그래서 점심시간은 1시까지 쉬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지금 벌써 했으니까 1시에 다시 할 거고, 그 도중에 이제 쉬는 시간 짬 조금씩 내셔서 패키지 설치까지만 따라오시면 되게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밥 다들 드셨나요? 어차피 시간을 줘도 알아서 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할게요. 이제 하실 내용은 중요하게는 이제 구글 API를 쓰기 위한 SDK를 까시는 거예요. 딱 이거 하나만 하실 건데 PPT에 보이는 이제 3장이 그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하라는 대로 한 건데 이게 영어라서 그거를 제가 한글로 정리를 한 게 이 PPT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새로 만드시고 항목을 기입하시면 결제 계정이 필요하긴 한데 돈 안 나가요. 제가 한 100명 정도 해봤는데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좀 입력하시기 조금 그러시면 저한테 조용히 손 드시면 제가 가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API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어떤 API를 쓰겠다라는 거 해서 저희가 쓰는 건 이제 대시보드 이거 쭉 따라서 하시면은 저희가 쓰는 건 이제 클라우드 스피치 API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 설정을 하시면 이게 끝나고 이제 계정 키를 받으셔서 이제 정리를 하시는 이 과정이 어차피 다 여기에 있으시니까 이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제일 힘드신 산이거든요. 이것만 넘으시면은 얼추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까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라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끝나고 이게 다 끝나시면 방금 커맨드로 치셨던 그 파일들을 마이크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파일까지 돌리시면 3번 과정이 끝납니다. 이제 여기만 해볼게요. 혹시 또 이제 하시다가 안 되신 거 있으시면 오전이랑 똑같이 손 들어 주시면 돼요. 혹시 이것도 다 하신 분 있나요? 혹시 미리? 다 하셨나요?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이거 마이크로도 돼요? 너무 빨리 하셨는데. 아 그래요?
아. 자, 이제 점심부터 미리 해두신 분이 많아서 벌써 다 끝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옆에 사람 도와주셔도 상관없고 만약 더 가고 싶다 하시면은 저한테 말하시면 제가 사장 보시면 위모스 D1보드 초기 세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하실 수 있게 제가 이거 키트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돌아다니시면서 그냥 저랑 똑같이 도와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자, 하여튼 오늘 이제 오늘의 목표는 이 PPT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시면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빨리 끝날 것 같은 걱정이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네. 선 다 되신 분 손 드시면은 제가 다음 진행할 수 있는 키트 드리고 아니면 옆에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진행 좀 기다릴게요. 다들 이제 개인 격차가 이제 조금씩 나긴 시작하는데 구글 SDK를 다 까시면 이제 AI 스피커 바이 마이크라는 파이썬 코드를 돌려보시면 전에 했던 커맨드는 키보드를 쳐서 하셨지만 이제 마이크로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하시고 여기 위모스 디온보드 쪽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조금 심심해하실 수도 있을까봐 지금 코드 폴더 보면은 이게 1, 2번이 순서예요. 1번은 테스트 와이파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거는 위모스 D1 보드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는 예제인데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너뛰시고 2번을 한번 돌려보세요. 2번을 한번 위모스 D1에 실제로 올려보시면 뭘 하실 수 있냐면 위모스 D1에 이제 웹 서버라고 생각을 하고 웹 페이지를 만들어서 위모스 D1 서버에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모스 D1 서버에 들어가면 웹 페이지가 보이실 건데 온하고 오프 버튼 두 개 있어요. 그 페이지를 누르시면은 위모스 보드의 LED가 꺼졌다 켜졌다가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약하면 위모스 D1 보드에 그거를 웹 서버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웹 페이지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모스 블랭크 예제 하시고 그것도 되셨다 하시면 이번 코드도 올려보세요. 그러시면 오늘이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돼 가시니까 자유롭게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어차피 안 쉬실 거 가시긴 한데 다시 2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 지금 이제 2시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너무 다 빨리 따라오셔서 우선 더 가면 더 갈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할 내용은 그냥 딱 한 번에 하면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5시 안에는 못 끝날 것 같고 사실 오늘 기획한 부분은 4번까지만 다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위모스 보드 D1 세팅까지 하시고 웹서버 띄우셔서 온하고 오프 버튼이 있어서 그 들어가서 한번 눌러보시면 연동이 되는지까지만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거는 제가 맥스는 3시 반 정도로 잡을게요. 3시 반 정도까지 하시고 3시 반부터 4시까지는 제가 간단하게 어차피 내일은 파이썬 문법도 조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 일정에는 없지만 제가 이제 크롤링 엔진 개발자고 제가 사무자동화 컨설팅을 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웹에서 할 수 있는 매크로 짜는 법이랑 방금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미세먼지 그 정보들 1시간 간격으로 오게끔 하는 그런 크롤로 만드는 법이나 그냥 파이썬 문법을 그냥 그런 걸로 알려드릴게요. 그냥 2시간 30분 40분 정도 하고 4시 10분 정도 정리하고 끝낼까 하는데 혹시 불만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너무 좀 쉬는 시간대도 안 쉬시고 되게 달려와 주셔가지고 예상보다 진도가 좀 빨리 나갔어요. 그래서 3시 반까지 이제 위모스 D1 보드는 마무리할게요.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손 들어주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분 뒤에 정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공지 드릴 게 좀 있어요. 내일은 오늘처럼 10시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내일은 13시부터 18시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네 원래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늘 내일도 오늘이랑 일정이 똑같으신지 알고 오시는데 내일은 1시 시작입니다. 1시 시작이라서 그 부분 아시고 오셔야 되고 1시에 시작하되 점심 지원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밥을 드시고 오셔야 되며 이론으로는 6시에 끝나는데 아마 원래 저저번 강의는 지금 하시고 있는 4번 PPT를 두 번째 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13시부터 18시에서 끝난 거였는데 지금 확실히 진도가 제일 빨라요. 제가 해본 것 중에. 그래서 내일도 13시에 시작하되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결국 합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결국 이제 하셔야 되는 건 지금 위모스 D1 보드를 깔으셨으면 이제 로라 실드 올리는 건 정말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라가 뭔지도 모르시고 근데 우선 로라랑 로라 통신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게 끝나시면 이제 게이트웨이랑 로라랑 통신하는 걸 해보셔야 돼서
그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시고 로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로라 실드 만드신 코드주 대표님을 섭외를 하셔서 강의를 1시간 정도 부탁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와서 직접 와서 책 저자분이시니까 이제 와서 로라가 뭔지 통신이 무엇인지 아마 초반에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한 1시 정도 오셔서 그분이 먼저 강의해 주시고 이제 그 끝나면 로라 기본 예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만들고 그거 다 올리는 거 확인을 하면 오늘 만든 AI 스피커 부분 연결을 해서 자기만의 URL이나 원하는 동작 설정하는 거 합치면 끝납니다. 그래서 예상 끝나는 시간은 4시 반에서 5시, 5시 반 그 정도 잡고 있는데 5시 정도요. 그래서 근데 좀 더 빨리 따라와 주시면 진짜 빨리 끝날 것 같고 남은 시간은 오늘 지금 하는 거나 뭐 좀 더 배우시고 싶으신 분은 더 응용하시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가져가시는 건 아니고 저도 키트 물어봤는데 이거 키트대로 사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저도 물어봤는데 그건 안 된다네요. 키트가 여기 자산이어가지고 그거는 안 된대요. 따로 메카 솔루션에서 사셔야 된대요. 그래서 못 가져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딱 30분 시작하면은 제가 앞에서 잠깐 간략하게 웹 매크로나 크롤링 만드는 걸 잠깐 시연을 할게요. 이거 소스는 드릴 테니까 정말 그 뭐라 해야 되지? 굳이 따라 안 치시고 안 따라와도 돼요. 되게 빨리 타이핑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보시고 그냥 하시면서 혹시 지금 먼저 뭔가 받을 건데 뭐 매일매일 확인하시는 거 있으신 분 있어요? 뭐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한다 이런 게 있나요? 뭐 주가 지수 본다거나 날씨 본다거나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있으시면 뭐 이것도 자동화가 되나요? 라고 여쭤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공지사항도 색을도 알림 받을 수도 있고 공지사항 다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 엑셀로 정리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 추천을 받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막 할 거고요. 네. 그것도 됩니다. 그럼 DB도 넣을 수 있고 엑셀도 저장이 됩니다. 원하시기 나름이니까. 네. 네. 프록시도 쓸 수 있는데 보통 프록시까지 쓸 정도로 크롤링을 하면 걸리시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거기까지는 제가 공식적으로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 안에서 적당히 호출을 해서 정말 사용자가 가져오는 것처럼 가져오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절대 아닙니다. 로라실드는 저거는 이제 코드주에서 배포하는 로라실드고 지금 여기 이분이 쓰시는 이 로라실드 이거 빨간 것도 로라실드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대가 다른 거지 이건 아마 중국에서 사신 거죠. 이거 되게 싸면 3만 원인가 아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7만 얼마인데 이건 3만 원이에요. 이거 쓰셔도 되는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그게 어 펑션이 구현이 덜 됐다랄까. 그러니까 시스템 콜부터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 로라.점 커넥트 하면 연결이 된다라고 치면은 얘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셔서 이 함수 펑션 콜하고 그다음 콜하고 넘어가는 과정을 직접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가 어디까지 너의 도와주는 그거를 도와주는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주파수가 더 낮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낮다 보면은 거리가 확실히 애매해지고 정확하게 검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 보장이 없어요. 네, SK랑 NB-IoT도 다 달라요. 실제로 보시면 주파수가 달라서
KT 쓰는 NB-IoT랑 SKT 로라랑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것만 봐주시면 네. 다 비면화 대역이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아시아가 430이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800 몇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아시아로도 볼 수 있고 코리아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측정하는 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네. 걸리는 거보다 독점하시면 걸리는데 왜 그걸 걸린다라고 말씀하냐면, 보통 비면허 쓰시는 분들이 잘못 사용하시는 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독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거 전파법에 걸리거든요. 네, 독점을 안 하는 법을 아무도 안 알려줘요. 그게 내일 코드주 대표님이 알려주실 건데, 그거랑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줘요, 이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비면허 대역 때는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면허 대역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갑자기 그 400메가를 강하게 쏘고 다니는 놈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 통신이 안 돼요. 이거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면허법에 걸린다는데, 전 제가 보기에 진짜 운 없으면 걸리는 것 같거든요. 전 제 집에서 진짜 딜레이 없이 계속 샀는데 전 안 걸렸어요. 이게 찍히면 안 되는데 이런 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전파 감시원이 네 돌아가니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이게 여기 이제 코드 주변에 있는 노트북이나 모니터로 보셔도 상관없고, 앞에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짜서 드렸던 코드 파일 안에 있어요. 텔레그램 보시라는 아마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거기는 아마 이 토큰이 다른 이름으로 될 거예요. 이 토큰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텔레그램이라는 이런 메신저를 들어가면은 이제 이건 나중에 그냥 쓰시면 되고, 이거는 그냥 제가 뭐 크롤링 한 거를 제가 어떻게 봤냐라는 거에 대한 그냥 하나 아이디어인데, 봇 파더한테 이제 새로운 봇을 만든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내가 새로운 봇을 만드는데 이름은 이거고, 이렇게 만들면 얘가 이제 봇 토큰을 하나 줘요. 이렇게 토큰을 하나 주시면 이제 제가 얘한테 말을 걸면은, 지금 제가 드린 코드에서 조금 수정을 할 게 있어요. 여기 토큰을 방금 그 봇파더가 준 걸로 입력을 하시고, 아마 거기는 이 코드가 아마 오타가 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코드 기준으로 제가 파이썬 문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왼쪽은 당연히 변수고 오른쪽은 타입이 똑같습니다. 이게 스크립트 언어라서 이 는자 하나의 의미는 저희는 보통 같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는자는 대입 연산자예요. 오른쪽 라이트 핸드 밸류를 이제 레프트로 넘긴다라는 거라서, 이거를 의미하기에는 이제 따옴표 여기에 있는 이 문자열을 토큰이란 변수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말이고, 여기 본 URL을 보시면 제가 좀 이거는 문법을 달리 썼어요. 똑같은 문자열인데 얘는 따옴표가 두 개예요.
파이썬은 따옴표 하나나 따옴표 두 개나 똑같은 문자열을 의미를 한 건데 이건 파이썬 3버전에서 많이 쓰는 스트링 포맷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이게 중괄호인가? 중괄호 두 개를 열고 닫고를 하면은 저는 보통 이거를 구멍을 뚫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어떤 문자가 들어갈 건데 얘에 대한 스트링 포맷을 먼저 잡아두고 나중에 값을 넣는 이런 식으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본 URL을 만들면 나중에 본 URL을 이제 출력을 해보면 여기가 다 나오고 이 봇 뒤에 여기 토큰이란 문자가 이어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는 거냐면 혹시 이제 웹 리퀘스트가 뭔지 아시나요? 네, 뭔가 요청하다라는 건데 웹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이렇게 네이버를 가고 싶으시면 지금 이 엔터를 쳐서 브라우저한테 요청을 하는 과정이 리퀘스트예요. 그럼 리퀘스트를 해서 얘가 나한테 뿌려주는 페이지 소스 코드가 리스폰스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얘를 담아가지고 이게 실제로 오는 건 제이슨 로드 파일인데 이거를 결국 받아서 여기 보면은 여기 챗 URL 여기 api.telegram.org 봇 토큰 넣고 샌드 메시지 해서 채팅한 아이디는 누구한테 챗을 보낼지 지금은 저로 설정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이제 이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건데 예를 들면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쳐보면은 실제로 저한테 메시지가 옵니다. 그거를 여기에 왔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 10줄, 10줄, 11줄 안 되는 코드로 되게 텔레그램 봇 같은 거를 짤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응용을 해보면 미세먼지라는 제 이런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이것도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아이디어는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뭐가 다르냐면 여기 URL로 들어가 보면 저는 이제 저도 용인 살거든요. 수원 영통 용통동에서 용인 가까운 데 사는데 지금 이 URL을 보면은 여기에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제소 뭐 이런 정보들이 있죠. 저는 이제 맨날 하루에 좀 한 번 이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미세먼지가 얼마인지를 봐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보는 게 똑같은데 이거를 미세먼지 뭔가 알림 봇처럼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게 이건데 여기 코드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이거는 시간 만드는 거고 이제 타겟 리스트는 내가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통합되기만 가져오겠다라는 설정이고 지금 보면 아래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URL로 요청을 해서 이제 페이지 파싱을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모르셔도 돼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건데 해서 나온 결과물이 있으면 이 리절트라는 변수에 담아두고 여기는 많이 봤던 코드죠. 저번에 텔레그램 봇을 조금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과물이 어떻게 오냐? 네, 이거를 끄고 제가 미세먼지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얘 한번 실행을 하면 이 미세알림이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지금 이렇게도 되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 혹시 뭐를 한번 파싱을 해볼까요? 기사? 혹시 다들 로또 좋아하시나요? 제가 로또를 많이 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로또 지금까지 당첨된 번호를 머신러닝에 다 넣어놓고 이제 당첨 번호 예측을 하는 걸 해봤는데 결과물이라면 결과물이라는 게 제가 저번 주 5천 원에 당첨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머신러닝한테 빗대어서 제 운명을 맡기고 있는데 우선 5천 원 됐으니까 나름 성과가 있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혹시 웹 할 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내가 HTML 코드를 좀 짜봤다. 조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짜는 법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렇게 말해도 들리나요? 네, 그냥 이게 편할 것 같아서.
페이지 소스를 어떻게 받아올 건가? 이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그리고 페이지 소스는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이런 엄청 긴 문자열이거든요. 근데 브라우저 하는 역할은 이 긴 문자열을 이렇게 이쁘게 보여주는 역할이 브라우저예요. 근데 만약 페이지 소스를 받아오면은 그냥 이렇게 엄청 긴 스트링만 올 건데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할까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긴 소스 문자열 소스를 파이썬에서 분석하기 쉽게 변환하는 거. 이게 두 번째 과정이고, 세 번째는 이제 하식만 하면 끝이에요. 딱 모든 이제 레슨을 다니거나 컨설팅이나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 이 세 과정 압축을 하고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페이지 소스를 받아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브라우저를 쓰고 안 쓰고예요. 네, 저는 지금 우선 간략하게 할 거니까 브라우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거기에 필요한 패키지는 이제 셀레니움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게 설정이 자, 이걸 다시 좀 줄게요. 이거를 껐다 키겠습니다. 이게 코드를 확대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작죠, 이거 코드는? 아, 그래요? 어차피 드릴 거긴 한데 이게 제가 진짜 확대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혹시 코드 안 보이시죠, 이거? 안 보이시죠? ASDS. 네. 이거를 진짜 제가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껐다 키겠습니다. 그냥 제가 진행을 할게요. 이거 어차피 코드 드릴 거니까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를 소스 코드를 어떻게 받아올 건가인데 제가 드라이버를 쓸 거기 때문에 혹시 그 모니터에서는 잘 보이시나요? 꺼졌어요? 꺼졌어요? 제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지금 작업이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작업이 이제 파이썬으로 크롬 브라우저를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실행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실행을 해보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파이썬에서 제가 방금 썼던 디버그 파일을 실행을 하면은 크롬 브라우저가 하나 열리면서 제가 파싱하고 싶었던 노트 페이지로 이동을 해요. 지금 여기까지 짠 코드가 제가 짰었던 정말 몇 줄 안 되는 딱 이 세 줄이거든요. 딱 이 세 줄만으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이랑 브라우저를 되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분석하기 쉽게 변환을 하는 건 패키지가 뷰티풀 스프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거는 혹시 그 일화 아시나요? 그 여우와 두루미 일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녀가 집에서 초대를 했는데 스프를 긴 호리병에 담아서 여우한테 준 거예요. 이제 얘는 못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철학이 똑같은 음식도 어떤 병에 담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건데, 철학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긴 문자열 웹 페이지 소스 코드도 어떻게 담냐에 따라서 분석하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타낸 건데, 뷰티풀 스프 해서 드라이버에 페이지 소스를 찍으면은 여기 보이시고 있는 웹 페이지 소스 코드가 다운이 받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파싱하는데 모듈은 LXML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냥 보고 이런 식으로 크롤링을 만드는구나 라고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싱만 하시면 끝나는 건데, 그럼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페이지 소스 코드 분석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제가 딱 따오고 싶은 게 딱 여기에 있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이디는 없고 클래스만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거는 UL 태그 안에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찾냐면, 지금 이거를 정말 확대시켜드리고 싶은데 안 보여요? 제가 잠깐만 그거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있거든요. 폰트 사이즈 키우는 거. 이건 보이시나요? 네. 지금 여기까지 썼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뎁스가 끝났으니까 훨씬만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페이지 소스 담아놓은 곳에서 find라는 홈수를 호출을 하는데, 제가 찾고 싶었던 건 UL 태그였고 얘에 대한 특징은 클래스 이름이 이거였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UL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럼 얘가 여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UL 태그를 찾으면 결과값이 이렇게 뜨죠. 지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찾아진 거예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미지가 총 8개가 나와요. 로또 당첨은 6개, 중간에 보시면 여기 플러스라는 것도 이미지고 뒤에 보너스 번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잘 불러와졌거든요. 그래서 딱 하나만 보면 이 페이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UL 페이지 안에 이 모든 정보가 담겨져 있는데 한 칸 한 칸 li 태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만 제가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li 태그들 해서 이제 복수형 s를 붙일 거고, UL 태그 중에서 find all 여러 가지를 다 찾을 건데 li 태그들을 다 찾을 거다라는 거고, lis 0을 하면은 그 찾은 리스트 중에서 첫 번째 것만 출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은 실행을 시키면 순서가 맨 처음에 브라우저 띄우고 여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 이 테이블 찾아서 맨 첫 번째 출력을 하라 했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맨 첫 번째는 뭐가 나오지? 맨 첫 번째는 여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1등 당첨 번호가 16, 20, 24, 28, 36, 39인데 이 데이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PNG 이름이 그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li 태그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꼭 LI 태그 중에서 저희가 뽑아와야 되는 데이터는 사실 이미지 태그들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 태그들에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LI 중에서 모든 이미지 태그를 찾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태그들을 제가 다 출력을 해보고 제가 딱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고 제가 돌리면 제가 이미지 태그들만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되게 이렇게 이미지 태그들만 나오는데 리스트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제가 이 이미지 태그들을 순회를 하면서 뽑아야 되는 건 이미지 중에 SRC 옵션이라는 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검사를 해보시면은 지금 이거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미지 태그에 SRC라는 어트리뷰트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가 다 있거든요. 이제 얘를 한번 다시 출력을 해보자 라고 코드를 바꿔서 제가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들어가서 저기 이미지 코드에서 지금 이렇게 다 나왔죠.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건 얘 예시가 보통 하나 예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 딱 여기 뒤에 있는 39만 알면 되죠. 여기 39만 알면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길까요? 이것만 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에서 번호만 추출을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선 샘플을 이거 짝대기 기준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것만 우선 제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점 기준으로 제가 쪼개볼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원하는 정보는 점 기준의 앞에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죠. 39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제가 도입을 해보면 넘버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번호 리스트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얘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여기 가운데가 좀 걸리긴 한데 제가 이제 첫 줄만 뽑은 건데 이거를 끝까지 제가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실행을 하면은 제가 이 코드 하나 돌리면 이제 한 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보이는 한 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렇게 다 받아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코드나 프로그래밍 하실 때 하나가 되시는 걸 보시면 이거를 반복만 시키시면 다 되시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은 한 페이지만 짰는데 한 페이지를 짠 거를 여러 페이지를 링크만 넣으시면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도 시키실 수가 있어요. 여러 페이지랑 다른 주차 번호도
이게 이제 이 페이지로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웹에서는 이제 어떤 패스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얘가 펑션이 넘어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콘솔에다가 이 페이지라고 입력을 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것만 바꾸시면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이거를 해보면 여기에 이제 보통 드라이버에 execute 이제 스크립트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 번호만 바꾸면 되죠. 얘를 이제 페이지 인덱스라는 변수를 1로 만들고 여기 이제 포맷에 중앙을 뚫고 여기 맨 처음에는 이제 포맷에다가 페이지 인덱스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딱 3페이지까지만 해볼 건데 여기 이렇게 하면 맨 처음에는 이제 홈페이지 1페이지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페이지 인덱스를 플러스 1을 시키고 지금 페이지 파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보면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지금 1페이지에 들어와서 파싱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과거 정보나 이런 거. 네, 지금 300회, 200회.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파싱하시면 원래는 안 돼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중간에 딜레이를 하면 되고 이렇게 진짜 되게 28줄로 사람이 1회차부터 850차 수집할 거 되게 간단하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공유해 주신다는 거죠? 네, 이거 소스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날 오시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말고도 중간에 뭐가 들어갔냐면 여기 보시면 페이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릭도 할 수도 있고 어떤 클릭한 값에 값도 넣으실 수 있어요. 이러면 또 뭐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냐면 이건 제가 연구실에서 실제 쓰는 건데 보통 번역할 일이 많은데 번역 API가 되게 유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 번역한 거랑 네이버 번역한 게 다를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제가 한 군데에 입력을 하면 구글도 검색을 하고 팝하고도 검색을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파이썬 그러면은 이거를 키면은 브라우저가 두 개가 켜집니다. 잘 정리 좀 할게요. 지금 브라우저 두 개가 켜졌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왼쪽은 구글이고 오른쪽은 팝하고예요. 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커맨드 창에 제가 입력을 하나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강의가 끝났습니다. 라고 입력을 제가 한 군데 했다고 하면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시면 사실 번역 API를 굳이 돈 안 내고 쓰셔도 되겠지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웹 매크로의 예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끝날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지워지고 다시 써지고 이렇게 하면 그쵸? 되게 편하죠. 그래서 전 보통 이렇게 해서 보통 연판 번역을 같이 쓰거나 보통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연어 처리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제가 실제로 이런 트랜스레이트라는 모델을 만들 때 구글이랑 네이버가 차이가 나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단어 단위거든요. 어떤 단어를 네이버는 이렇게, 구글은 이렇게 하는 게 차이가 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 리스트 뽑을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한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크롤링하고 나서 여기에 다 박아놓으면 그 위에 중에 단어 일치하지 않는 퍼센트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솔직히 사람 손으로는 못해요. 이런 거 자동화할 때나 QA 할 때나 러그리프팅 할 때나 좀 이거를 그냥 OA로 짜주면 업무 자동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시기는 나름인데 이거는 그냥 제가 파이썬 문법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한 거고 혹시 이런 거 더 궁금하시면 따로 메일 주시면 네, 조금 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나고요. 상자